오늘은요, 우리 건축법 제3절편입니다. 367페이지 적용 범위네요. 제3절 시험을 잘 노는 파트죠.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적용 범위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사항들은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총칙입니다. 총칙하십니다. 총칙하시는데 총칙 보시면 이제 그 안에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예, 적용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 해가지고 보시면 이 법이 건축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 적용 대상 물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딱 합니다.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딱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적용되는 지역적인 범위에서 지역적인 범위도 딱 나옵니다. 중에서는 이제 행위가 제일 중요한 상이죠. 시험에 늘 나오는 파트고요.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요건 거의 안 나오고요. 자, 대상 물건 보시면 첫 번째 건축물 나옵니다. 일단 당연히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대상 물건에서 딱 보시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건축법이니까 건축물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아닌 것인데 지붕이 있는 것이 건축물이고 지붕 없으면 공작물이라고 공작물도 이제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신고하는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습니다. 또 건축물과 공작물 지을 수 있는 땅 대지, 건축할 수 있는 땅 대지, 이 대지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상 물건 하시면 건축물, 공작물, 대지 이렇게 나옵니다. 저번 시험에 공작물 요거 나왔었습니다. 저번 시험에. 자, 첫 번째 이제 건축물 나옵니다. 건축물부터 나옵니다. 건축물하면 무엇이냐? 라니까 건축물하면 지붕이 꼭 필요하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의 언급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지붕은 꼭 필요하다. 지붕이 있어야 되고, 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지표 위에서 기둥으로 이렇게 지붕을 받치거나 또는 벽체로 받친다가 바로 이것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다. 라죠. 이 표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지붕 또는 기둥과 벽 하면 X입니다. X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 하면 맞지만 지붕 또는 기둥과 벽 하면 X고요. 지붕 또는 기둥 또는 벽 하도 X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건물이다. 지붕 꼭 필요하다. 요것들은 선택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려있다. 같이 이 건물을 위해서 딸려있는 것들도 같이 건물로 본다. 딸린 것도 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딸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다 지표 위에 있습니다. 지표 위에. 그런데 지표 아래에 보시면 땅을 파가지고 벽을 쌓고 바닥 깔면 이것도 지붕, 바닥, 벽이 됩니다. 이것도 건물에 포함됩니다. 또 고가의 공작물, 남산타워 등에 바닥 깔고 지붕 깔고 이렇게 벽을 치면 이것도 건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간에 이 지붕이 있는 형태이면 다 건물에 포함됩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입니다. 2번을 별표하십시오. 이렇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건축법에서 볼 때는 요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관로 2번 중요합니다. 자, 건축법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을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해서 건축법 제한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것이 1, 2, 3, 4, 5번이죠. 여기서 1, 2, 3, 4번을요. 43215 하면 두 문자가 나옵니다. 두 문자 4번 창, 3번 고입니다. 2번 철입니다. 1번이 문입니다. 문. 다음에 5번 이제 수입니다. 수. 해서 창고 철문수입니다. 창고 철문수에 해당이 되어 오시면 지붕이 있어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문자입니다. 창고 철문수입니다. 철문. 자, 창이 뭐냐? 4번에 있는 상입니다. 관로 2번에 4번. 자, 창고인데 이것이 공장으로서는 대지 안에 창고로 씁니다. 이것이 또 컨테이너 박스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으로서는 대지 안에서 컨테이너 가지고 요 컨테이너도 보시면 철판, 양철판 어떤 지붕이 있습니다. 있고 또 벽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설 건물로 많이 쓰는 것인데, 요 컨테이너 박스가 공장에서도 사무실로 쓰면 가설 건물에 포함됩니다. 공장 안에서 간이용 창고로 쓸 때만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가 다른 곳은 대부분 가설 건물에 포함되지만 공장 안에서도 창고나 창고 말고요 무슨 기숙사 또는요 무슨 뭐 사무실로 쓰면 건물이 가설 건물인데 창고로 쓸 때 안에서 가설 건물도 아니다. 가설 건물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고인데 공장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쓸 때만 이것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보시면 입구에서 통행료 받는 징수시설 흔히들 다들 보십니다. 징수시설. 톨게이트 입구에서 표 받는 시설 보이십니다. 이것들 보시면 건물이 아닙니다. 작지만 부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있지만요, 이것들이 자 부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문이 있고 창문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건축물 하면 대지 위에 있어야 돼요. 대지. 근데 이것들은 도로, 고속도로 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건 건물이 아니다. 교통시설물이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거기 2번 가시면 철도나 선로 궤도 부지 나옵니다. 철도나 선로 궤도 부지 안에 가보시면 이 철로 레일 있죠. 레일이 쪽 있습니다. 요 인근에 보시면 지붕 같은 것이 참 많아요. 지붕 같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나 선로 궤도 부지 바로 옆에 보시면 이 지붕 가진 형태의 플랫폼이 보이죠. 플랫폼. 이거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플랫폼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급탄 급유 창고들도 옛날 역사가 한번 보입니다. 이것도 건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행자 시설 요 상하 육교 같은 시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건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안용 시설 요것도 건물이 아니다. 해서 철도나 선로 궤도 부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플랫폼과 급탄 급유 창고와 보행자 시설과 보안용 시설만 아니시 이것들 외에 철도 역사 그 다음에 매점 등 있죠. 매점 요것들은 다 건물에 포함이 된다. 요것만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첫 번째 문 나왔습니다. 문 뭐냐? 문화재보호법 나왔죠. 법명칭이 문화재보호법이란 법명칭이 꼭 나와야 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자, 전통사찰보전법하고 틀리죠.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되거나 또는요, 가지정되어져 있는 상태의 문화재인 건물을 말합니다. 문화재인 건물. 그래서 지정 또는 가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정이 딱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국보나 보물이 됩니다. 골동품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상에 지정 또는 가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축물은 골동품이지 건물이 아니다. 해서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통사찰보전법상에 보전대상 사찰은요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신설되어진 가시면 하천법에 보시면 하천구요. 하천 물길 옆에 보시면요 수문조작실 보막이죠. 수문조작실 이것이 붙어 있어요. 수문조작실 이것도 사람이 앉아서 근무합니다. 하지만 건물 아닙니다. 해서 창고 철문 수에 해당이 되어지면 건축부상 건물로 안 보니까 이때에도 건폐율 등 잡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고 제가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건축 설비는 이제 의미 없으니까 통과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작물 아세요? 자, 건축물은 아닌데 공작물이 있더라. 공작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아닙니다. 공작물이 있어요. 일단 공작물은 보시면 지붕이 있으면 안 돼요. 지붕이 있어야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은 지붕이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지붕이 없다 알아두시는데 요 공작물에 대해서도요. 건축법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공작물도 일정 규모 초과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작물도 일정 신고 대상 사전에 미리 축조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하는 신고 대상 공작물에 대해서 이 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축조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다. 겁니다.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요거 잘 보시면 신고 대상 보시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나 굴뚝 등이 쭉 나오는데 관로에 보시면요 건축물과 분리하여서 축조해서 말한다. 그래서 뭐 굴뚝 등을 건물에 붙여 있다. 그럼 같이 건물입니다. 건물. 그러니까 건물에 분리되어서 건축물에서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진 지붕 없는 것들이 바로 일정 규모 초과할 때 신고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건물에 분리되어져 건물에서 띄어져서 따로 축조하는 지붕 없는 것들이 규모 크다 할 때 신고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에서 분리될 것을 요구한다. 확인 꼭 하시고요. 신고 대상 공작물의 규모입니다. 규모에서 2m 보입니다. 2m 보이고 보시면 또 4m 보입니다. 또 5m가 보입니다. 6m 보입니다. 다음에 8m가 보입니다. 2, 4, 5, 6, 8입니다. 그 다음에 8m 하나 더 보입니다. 8m 하나 더 보여. 그래서 딴 건 필요 없고요.
자, 2m 높이까지의 옹벽과 담장들, 그 다음에 4m까지의 광고탑이나 판들, 5m까지의 각종 어떤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들, 6m까지의 각종 어떤 장식탑들, 각종 어떤 기념탑들, 각종 어떤 철탑들, 각종 어떤 꿀뚝들입니다. 꿀뚝, 장기 철탑하면 장식탑, 기념탑, 철탑, 꿀뚝들입니다. 8m까지 높이의 고가수죠. 물탱크 말합니다. 또 8m까지의 주차장도 하나 딱 보이네요. 다 2, 4, 5, 6, 8, 8인데 2, 4, 5, 6, 8, 8입니다. 옹벽과 담장은요 2m까지 높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요 해당 메타를요 넘어갈 때 초과할 때부터 신고하니까 요 해당 메타까지는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2m까지 옹벽 담장 신고 안 합니다. 초과할 때 신고한다. 4m까지의 광고탑판들 신고 안 합니다. 초과할 때 신고한다. 5m까지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신고 안 합니다. 이것들 초과할 때 신고한다. 6m까지 높이의 각종 어떤 장식탑, 기념탑, 철탑, 꿀뚝들 신고 안 합니다. 초과할 때 신고한다. 8m까지 높이의 국가수죠. 신고 안 합니다. 초과할 때 신고한다 해서 2, 4, 5, 6, 8 옹당광태 장기철쭉고 2, 4, 5, 6, 8 옹당광태 장기철쭉고 해서 요 해당 메타를요 초과할 때 신고하지 해당 메타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메타 초과할 때 신고합니다. 자, 또 8m 한 개의 주차장 시설물 요것은 말입니다. 8m 이하일 때 다 신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가 좀 낮아도 8m까지는 다 신고합니다. 8m까지 다 신고해요. 다 신고한다. 이해할 때. 예, 그런데 8m 초과하면 신고 안 하느냐 하면 8m 초과할 때도 당연히 이것은요 우리 주차장법이란 다른 법에서 따로 엄격히 관리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넘겨두고 이 법은 8m까지만 이것을 다 신고받아서 관리하겠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4, 5, 6, 8, 8 옹당광태 장기철특고주 해가지고요. 위에 8까지는 전부 다 초과할 때 2호까지 이하는 신고 안 하지만 이것들 초과할 때부터 신고한다. 그래서 옹벽 담장, 광고탑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장식탑, 기념탑, 철탑들, 꿀뚝들, 고가 수조들은요 각기 해당 메타를 초과할 때 신고한다. 까지 또는 이하는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주차장 요선 8m 이하 다 신고하더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구분해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절차는 미리 축조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럼 3번 가시면 신고했죠. 신고했다. 신고해서도 신고하고 난 이후에 계속 3년마다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실태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난 이후에 3년마다 계속 유지관리 실태도 점검 보고한다. 똑같이 체크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4번에 대지 보이죠? 대지. 이제 대지가 납니다. 대지가 나요. 대지하면 건축물, 공작물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를 말합니다. 또 현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은요, 대지라고 인정받는 곳에만 건물이 존재하고 공작물을 설치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지가 되어야 그 안에 건물 짓고 공작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의 범위입니다. 대지. 이 대지란 것은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것의 어떤 범위를 먼저 그걸 딱 하네요. 범위입니다. 자, 범위 딱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있죠. 대지란 공간 정보에 관한 법이죠. 배우시는 법 있죠. 이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이란 배우시는 공시법 배우실 때 이거 배우시죠. 요 법에 의해서 각 필지, 하나의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들마다 일대지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필지로 구획된 토지마다 일대지로 본다. 이것이 바로 대지의 범위입니다. 대지의 범위.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것입니다. 큰 필지가 보인다. 작은 필지가 보입니다. 보인다 해도요. 요 큰 필지 주인이 갑입니다. 갑,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쪽에 땅이 좀 넓다 보니까 이쪽에도 다른 용도의 건물을 딱 지어서 임대등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요. 이쪽은 자기 주택인데, 다시 오피스텔 지어려고 한다. 이거죠. 이겁니다. 이럴 때, 한 필지인데, 이 안에서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 이렇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요, 당신 14번지다. 그러면요, 14-1번지라고
분필을 한 이후에 공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자, 또 어떤 지역에 갑이 두 개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두 땅이 붙어 있다. 그럼 두 필지니까 다 내 땅이니까 걸치는 건물을 짓겠다 해줄 때 이거 안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일단요, 이쪽 필지 번지를 없애고 합필하면 한 개의 필지로 합하면 이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렇게 분필이 안 되고 합필이 안 되어도 그 두 필지에 걸쳐서 또 한 필지 안에 일부에 대지로 봐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게도 해준다. 또 걸치는 건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예외가 나옵니다. 원칙은요, 각 필지, 한 필지마다 대지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제 예외가 나온다. 그죠? 예외가 나온다. 이게 딱 보니까 두 개 이상의 필지입니다. 필지. 이것이 한 개 필지로 합필이 안 되어도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필지 일부입니다. 필지의 일부, 요 필지의 일부가 따로 분필이 안 되어도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합필 안 되거나 또 분필 안 되어도 하나의 그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하면 맞고요. 없다 하면 X다. 이렇게 하시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에 걸쳐서 합필이 안 되어도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필지 안에 분필이 안 되어도 어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이 안에 또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가 이거죠. 분필이 안 되어도 합필이 안 되어도 이 말입니다. 될 수 있다면 맞고 될 수 없다면 X 처리하시면 되게 맞습니다. 대개다가 거의 100%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자, 오른쪽에 관로 2번 가시면 두 필지 이상의 합필이 안 되어도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보시면 1, 2, 3, 4, 5, 6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 관로 3번 가시면 두 개 이상,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가 분필이 안 되어도 대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도농상계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는 2도 단잡이 있어요. 해서 보시면 뭐 2도 단지합이 1, 그 관로 2번에 1, 3, 4, 5, 6번에 2도 단지합이고요. 또 3번에 1, 2, 3, 4 다음 페이지 5번 보시면 이것이 도농상계나인 게 사실 이것은 뭐 상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험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나올 때는요 항상 두 필지에 걸쳐서 1대지로 할 수도 있다. 또 한 필지 안에 일부가 분필이 안 되어도 별도 1지로 할 수가 있다. 맞다. 없다면 X를 좀 100%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꼭 나온다면 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로 2번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배우시죠? 뭐냐면 여기입니다.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가 한 필지입니다. 두 필지가 1필지, 한 필지로 합필입니다. 한 필지로 합필. 합필하게 하는 조건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배우십니다. 자, 두 필지가 소유권 기타 권리가 같아야 합필된다. 또요, 지반이라는 것이 연속되어져 있어야 합필된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 같은 동읍면에 있어야 합필된다. 또 축척 이것이 같아야 합필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합필할 때는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고 지번 지역이 같이 아니하고 또요 축척이 같이 아니하면 합필이 안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합필이 안 돼요. 합필이 안 됩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1대지로 할 수는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단 소유권만 같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다 같으면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해서 지번 지역이 같이 아니해서 축축이 같이 아니해서 합필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를 1대지로 할 수가 있다. 단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는 같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죠. 지반이 연속이 안 되어 있다.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합필 안 됩니다. 합필 안 돼요. 그러면 땅 중에 갑이다. 소유권이 같다 할지라도 합필은 안 돼요. 합필은 안 되지만 이러한 대시 형태를 갖춘 땅에 건축 이런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이런 건물의 탄생은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지번지역 보시면 이쪽이 창신동이다. 서울 창신동. 또 범운동이 딱 붙어 있어요. 붙었는데 창신동 14번지와 범운동 82번지 토지가 붙어 있습니다. 창신동 13번 땅 주인이 갑이고 범운동 82 땅 주인이 갑입니다. 땅 주인 같은데 동읍면이 틀립니다. 그럼 절대로 합필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이런 건물을 딱 지어놓고 가운데 라인을 잘라서 이쪽 101동, 101호, 201호, 301호 또 102호, 202호, 302호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애들은 창신초등학교, 이쪽은요 범운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학교 가는 건물도 있습니다. 자기 땅이면 건물 지어놓고 지번을 다르게 부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여서 집안 지역이 같은 지역이 아닐 때는 합필이 안 된다. 요 합필이 안 되는 이 땅을 합한 토지를 이런 건물의 1대지, 이런 건물의 1대지로 볼 수가 있다. 단 소유권만 같으면 되겠다. 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시고 딴 거는요 보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1대지로 할 수 있다, 맞다, 할 수 없다, X다. 또 한 필지 안에 일부가 분필 안 되어도 1대지로 할 수 있다, 맞다, 안 된다, X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이걸 보시면요 공부 다 못하십니다. 저는 다 이해하고 외웠지만 여러분한테 강조하겠습니다. 왜 안 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보시면요 적용 대상물이었습니다. 대상물. 참 시험 잘 나오고 한 문제가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사항이었습니다. 저번 시험에 요 공작물 나왔더랍니다. 또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이 건축물, 또 예외 특례가 또 나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대상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가 이제 두 번째 나왔죠. 두 번째 적용 대상 행위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대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상 행위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행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대상 행위 보시면 이것도 많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건축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이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건축은 아닌데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대수선. 또 건축과 대수선도 아닌데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용도입니다. 용도, 건물의 용도, 건물의 쓰임새를 바꿀 때 이것도 위험성이 바뀌니까 심사한다 해서 용도의 변경도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대수선, 용도의 변경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셋 중에 하나씩은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저번 시험에 대수선이 일부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 용도 변경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건축은 항상 중요하죠. 항상 중요합니다. 자, 보십니다. 먼저 건축. 건축이란 건축물을요, 신축하는 거, 그 다음에 정축하는 거, 개축하는 거, 그 다음에 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전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통칭한 말이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하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상해서 5개 행위가 있습니다.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 바로 그냥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전부 다 뭡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대지, 이 대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대지입니다. 대지. 산지, 농지 위에 건축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산지에 건물이 있다 하면 산지 그 건물 있는 땅 일부가 대지로 전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안 되면 건물 못 짓습니다. 자, 신축은 그 대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 땅이다. 표현이 나대지, 이 나대지에 새로이 지붕 있는 구조물이 올라가면요 전부 다 이제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상 주된 용도의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신축됩니다. 또 부속 용도의 건물을 짓는다. 이것도 먼저 지으면 전부 다 신축입니다. 먼저 지으면 전부 다 신축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고 등의 부속 건물을 그 이후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부속 건물을요, 이때는 보시면, 이때는요, 이것이 정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창고 지으면 정축입니다. 그런데 창고부터 먼저 지을 때 분명히 신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된 용도의 집을 짓겠다 할 때 이것도 신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창고 지으면 정축인데 창고 짓고 집을 지으면 신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알아주십시오. 먼저 지은 것이 지붕이 올라가면 다 신축이 된다. 그런데 그 위에 지어진 것이 부속 용도이면 정축, 주된 용도이면 신축이 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1번에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축이죠. 정축. 또 정축은 뭐냐? 그 외에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은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이 기존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지, 주된 용도의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기존 그 대지 안에 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다 주된 용도의 건물이 있어요. 요 있는 상태에서 정축은요 건물 자체의 높이를 더 올립니다. 높이를 올립니다. 또 청수를 또 더 늘립니다. 자, 또요 각종 어떤 면적을 늘린다 하면 전부 다 정축입니다. 있는 건물 상태에서 청수가 올라가거나 높이가 올라가거나 면적이 커지면 전부 다 정축이 됩니다. 커지면 다 정축이 돼요. 커지면 다 정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축은 역시 기존 건물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개축은 이 있는 건물을 일부러 고의로 철거합니다. 철거한다. 철거해서 다시 또 축조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다시 또 축조한다가 바로 개축이 됩니다. 개축이 돼요. 그다음에 재축은 뭐냐? 어떤 지진이나 기타 어떤 해일 등 때문에 자연재해로 건물이 멸실되었어요. 멸실되어서 되고 난 다음에 그 대지에서 또 다시 짓는다 할 때가 이것이 재축입니다.
철거해서 다시 개축. 멸실되어서 다시 저축입니다. 철거해서 다시 개축. 멸실되어서 다시 재축됩니다. 철거해서 다시 개축, 철거, 멸실되어서 다시 재축이 됩니다. 철거, 개축, 멸실, 재축, 철거, 개축, 멸실, 재축 딱 매칭하시고요. 다시입니다. 다시 추가하는데 전에 있던 건물 규모나 사이즈 평수입니다. 평수 같은 규모 범위를 유지하거나 그 범위가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건물 사이즈 평수보다 커지면 안 돼요. 커지면 보세요. 만약에 규모가 커진다. 규모가 커지면 전부 다 신축됩니다. 그래서 철거나 멸실되어서 다시 축조한 것이 커지면 다 신축돼. 같은 규모를 딱 유지됩니다. 같은 규모 유지한다. 합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개축할 때는 말입니다. 청수나 높이가 잘 안 바뀝니다. 청수나 높이가 바뀌어도요, 개축할 때 다시 축조한 것이 이쪽입니다. 청수나 높이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이것도 신축이 된다. 이렇게 해서 판례가 계속 있습니다. 이 생각 다 청수는 안 바꿔. 왜 청수를 신축이 되어지면 그 당시에 또 법에 맞추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청수가 올라가면 신축이 된다. 판례가 엄청 많아요. 판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축할 때는 말입니다. 재축을 할 때는 말입니다. 종전. 이 건물이 옛날에 지어질 그 당시 종전 법령에 따른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재축하면 새롭게 뭐가 강화되어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이전에 완화되어 있던 옛날 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재축할 때는 옛날 법에 따른다 합니다. 좋은 것만 나와. 그러니까요, 이걸 회피하는 수단을 참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재축되어서 다시 축조할 때는 규모의 같음 이것뿐 아니고 보시면 건물 동수, 또 건물의 청수, 건물의 높이까지도 같이 맞출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멸실되어서 다시 축조한 것이 동수나 청수나 높이까지 맞출 때 한해서 재축 허가 딱 내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해보십니다. 면적이 커지면 전부 다 신축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안 커지면서 이것도 커집니다. 면적이 커지면 항상 신축인데 면적이 안 커지면서 커져. 동수나 청수나 커집니다. 커지면 이때는요, 새로운 법. 그 당시에 새롭게 바뀐 법령, 이 법령에 맞을 때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새롭게 신설된 상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나 청수나 높이가 달라지면 새로운 건축 법령에 모두 맞출 때 안에서 허가 내어준다. 이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철거입니다. 철거할 때 보시면 전부 다 철거한 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부분 철거, 일부 철거입니다. 일부 철거, 부분 철거해도 전부와 같은 철거로 보아서 이 상태에서 규모가 커지면 신축이 된다.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 이것이 바로 보시면 개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일부가 뭐냐 보시면 내기보털이라고 그 안에 보입니다. 내기보털,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입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이라고 하는 요 구조 네 가지 중에서요, 요 네 가지 중에서 요 중에서 이건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축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 할 때 일부라는 것은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철거할 때가 전부 철거입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 철거다 해서 같은 규모를 유지하면 개축, 규모가 커지면 신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력벽, 보, 지붕털 가운데서 세 가지 이상을 손대면 전부와 같은 철거로 봐서 규모가 커지면 개축, 규모가 커지면 신축, 같은 규모는 개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요 규모 이하 두 가지, 또 한 가지만 이제 철거를 딱 했어요. 이거 했다 할 때는요, 대소선상의 철거가 됩니다. 대소선상의 철거.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한 가지, 개수가 아니고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이겁니다. 개수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철거가 딱 했다 할 때는요, 이것은 대수선의 철거가 딱 됩니다. 해서 규모가 커지면요, 이건 정축입니다. 정축. 규모가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 이것이 바로 대수선이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을 철거하고 나서 규모가 커지면 신축.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 이것이 바로 개축입니다. 개축.
그런데 두 가지 한 가지만 처리했다 하면 대수선, 커지면 정축, 같은 규모면 대수선, 세 가지 이상을 처리했다 하면 커지면 신축, 같은 규모면 개축, 이렇게 흘러간다. 그거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옮긴다, 이전이죠. 이전. 닦는다, 축인데 이건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축이라는定義도 있습니다. 이축은요, 저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건물 옮길 때 부를 때 이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아닌 보통의 장소는 전부 다 이전이라고, 이전. 자, 이전은 이제 건물의 주요 구조입니다. 주요 구조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요 구조부 뭐였죠?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정, 내력벽, 기둥, 바다, 보, 어떤 지붕, 털, 주계단 등입니다. 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요.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살짝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것이 바로 이전입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살짝 옆으로 옮긴다. 이전이다. 딴 데 말고 그 대지 안에서 살짝 옮긴다. 이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정계제리 시험에 문장 잘 나오는 그런 파트니까 반드시 확인하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정계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이제 대수선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